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로 피놀 카메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놀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피놀 카메라의 역사, 그리고 피놀 카메라의 기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요한 피놀 카메라에서 배율, 그리고 홀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놀 카메라의 원리인데요. 자, 이 스크린에 이 나무 영상을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광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광원이 있어서 광원이 빛을 이렇게 발광하게 되는 거죠. 발광하게 되면 이제 이 나무에 맞고 빛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셀에 있는 이 빛이 여기에 맞고 돌아온 빛이 셀 전체에, 다시 말하면 스크린 전체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맞고 들어온 빛도 스크린 전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에는 명확한 그림이 상이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크린에 영상이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 요 안에 피놀을 넣어주면 됩니다. 바늘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놀을 넣게 되면 우리 빛이 들어오고 요 빛에 반사되는 요 이제 빛이 레이가 이제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영상이 뚜렷한 영상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놀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여기 맺혀지진 않죠. 여기에 이렇게 차폐가 돼 있어야 돼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얘가 또 이거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못 들어오게 차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놀 카메라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피놀이 있을 때 바늘구멍,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우리 빛이 사물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피놀 카메라의 원리가 됩니다. 자, 피놀 카메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놀 카메라는 참 놀랐는데요. BC 35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두운 방에, 아마 요 영상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두운 방에 뚫린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딱 봤더니 이 반대편에 있는 이제 사물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뭐 피놀 카메라에 대한 어떤 어, 원리라든지 이런 건 알지는 못했고, 어쨌든 작은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게 뭔가 사물이 밖에 있는 사물들이 맺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1세기, 16세기에 걸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이제 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피놀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고 결국에는 근데 이때 피놀 카메라에 대한 원리를 알아냈던 거죠. 근데 이때는 영상을 저 얼굴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어떤 이런 물체들이 여기 딱 맺혀지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피놀 카메라, 뭐 1800년대에도 피놀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서 서서 위에서 보면서 피놀 카메라에서 맺혀지는 영상을, 상을,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 이때는 피놀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그거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때 피놀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렸던 그런 시대가 16세기 정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00년대,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니에프스나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물론 둘은 동업자인데 처음에 니에프스가 이제 먼저 이제 발견을 했고, 그다음 다게르가 조금 더 그걸 계승을 해서 이제 카메라에 그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투멘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라벤더 오일에 용해를 시켜서 빛이 비치는 곳에 놓게 되면 빛이 비치는 곳은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한 8시간 정도 계속 노출을 시켜 놓으면
이제 그 부분이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그 오일을 싹 닦아보면 단단해진 곳은 빛이 많이 비친 곳, 이제 그런 어떤 성질로 이용해서 카메라가 이제 사람이 그리지 않고 이제 어떤 사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장을 한 그런 카메라에 대한 원리를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발명을 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거는 라틴어로서 뭐 다크 챔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카메라 역사에서 알아봤으니 이제 카메라의 기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놀 카메라. 우리가 이제 이런 피놀이 있으면 피놀 카메라에 어떤 좌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브젝트, 이걸 오브젝트라고 표현할 거고요.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를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첨자를 아래 첨자를 i라고 쓸 거고 여기를 오브젝트에 o를 쓸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은 피놀을 통해서 이미지의 한 점으로 맺힌다. 이제 요거를 우리는 p0가 pi로 맺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요 핀홀 중심으로 좌표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Z0만큼 Z5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F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F는 뭘까요? F는 바로 유효 초점 거리, 네, 포컬 랭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하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플레인에서 수직인 레이들 중에서 피노를 지나는 요 광이 있을 거예요. 요 축을 우리는 옵티컬 엑시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카메라의 배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사진을 다시 그림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피놀 카메라의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플레인과 피놀 플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이제 플레인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플레인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AI라는 점과 AO라는 점, 자, 그거와 BO라는 점과 BI라는 점 사이의 길이, 요 길이의 비율이 바로 카메라의 배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또 이미지 플레인과 피놀 플레인과의 거리를 우리는 F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피놀 플레인과 우리 오브젝트 플레인의 거리를 Z5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닮은 삼각형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닮은 삼각형에 의해서 F 대 XI는 Z0 대 X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Y도 똑같이 F 대 YI는 Z0 대 Y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BI와 BO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델타 X만큼, 델타 Y만큼, 이것도 델타 X5만큼, 델타 Y5만큼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 AO 대비 봤을 때 우리는 이것도 F 대 XI 플러스 델타 XI는 그렇죠. 여기도 Z5 대 X5 플러스 델타 X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Y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FXI는 여기 FXI가 있죠. 이거는 XZ분의 X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XZ분의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Z5분의 X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Z5분의 X5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두 개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배율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텐데요. 배율은 여기 AO와 BO의 거리를 DO라고 하고 그 다음에 AI에서 BI로 움직인 거리를 DI라고 봤을 때 배율은 요 두 개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 나누기 ZO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배율이라는 거는 네. 배율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되냐면 ZO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핀홀부터 요 오브젝트까지 이제 거리 ZO가 되는데 요 ZO의 반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멀면 멀수록 여기에 작게 그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때 우리가 이런 기찻길이 있다고 봅니다. 기찻길이 있을 때는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찍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찍힙니다. 왜 이렇게 찍히냐 하면 여기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멀리 있기 때문에 ZO가 크기 때문에 배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ZO가 크기 때문에 ZO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배율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작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배율로 인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티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배율은 이제 그 ZO와 다시 말하면 피놀과 오브젝트 플레인과 오브젝트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 얼굴을 올려야겠네요. 이제 이 핀홀의 크기는 얼마가 적당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보면은 핀홀의 이제 그 다이아미터가 그게 2mm일 때, 1mm일 때, 0.6mm일 때, 0.35mm일 때, 0.15mm일 때, 0.07mm일 때 다음과 같이 상이 맺히는 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아졌는데 다시 더 줄어드니까 좀 불러해진 것 같죠. 그리고 더 줄어드니까 더 불러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 특성이 있는데요. 광에 이제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회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구멍이 작으면 이런 어떤 회절이 구멍 끝에서 회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히려 더 선명하지 않은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피놀 사이즈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존 윌리엄 스튜어트 레일리라는 분이 이제 제시한 그런 피놀 사이즈에 대한 이제 수식인데 그 다이아미터는 1.9 루트 F 람다. F는 초점거리고 람다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피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도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피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놀 카메라의 장점들도 의외로 있기 때문에 피놀 카메라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의 피놀 사이즈는 1.9. 그래서 우리가 550 나노미터에 대응하는 흑백 필름의 경우에는 필름과의 거리가 50mm일 때 홀의 직경은 0.32mm이면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퀄리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조 회사에서 피놀 카메라를 제조를 하지만 네, 그것들도 요 식에 의해서 이제 그 홀의 크기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피놀 카메라의 F 넘버는 한 1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는 기하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